안녕, 보리수와 건이. 보리수는 편안한 포즈, 건이는 제 옆에 있어서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자, 오늘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9번째 날입니다. 세계 후반부에 들어섰는데요.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과 영양요법에 대해서 오늘 이후 읽을 건데요. 일단 요점은 이거죠. 혈압약을 먹고 부작용의 두려움에 갇혀 살 바엔 혈압약을 끊고 스스로 혈압을 낮추는 생활습관과 영양요법을 하는 편이 낫다. 생활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식사와 영양관리를 잘 한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충분히 혈압관리를 할 수 있다. 처음엔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습관으로 정착되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자기 몸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서 약에 의존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이 얘기죠. 궁극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혈압이 생활습관병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목적에 건강하게 잘 도달하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제는 생활습관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이 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한다. 당뇨, 고혈압, 위장병, 뇌졸중, 암 등이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성인병이라 불리다 2003년 5월에 생활습관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생활습관병을 프랑스에서는 생활습성 질환으로, 영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병으로, 독일에서는 문명병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명칭이 정착된 이후로 의학계에는 변화가 일었다. 수술이나 약물요법이 아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생활습관병의 60% 이상이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서양의학이 생활습관과 병의 연관성을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애초부터 모든 질병은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해왔다. 그런 점에서 한의학을 구시대적인 의학이 아니라 인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인간 중심의 의학이라 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다음에 3가지로 설명한다. 어혈,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혈액이 산성화되고 혈액의 구성 성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암 등이 발생한다. 혈액이 맑아지면 만병이 치료된다. 둘째, 원기 부족, 면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력 저하라고 달리 표현하면 모든 병의 원인 중 하나다. 원기가 떨어지면 합병증이 발생하고 원기가 상승하면 만병이 치료된다. 셋째, 체질적 특성, 질병의 원인 중 하나다. 체질의 특성을 감안해 치료하면 근본 원인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근래에는 양약에서도 체질이나 성별의 특성을 감안한 처방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탁한 혈액. 혈액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에서 뼛속까지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인체의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 암,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자연치유 반응이며 혈액이 깨끗해져야 모든 병이 낫고 인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도 어떤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신장염이나 통풍,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기고 혈관이 약한 사람은 동맥경화가, 혈액이 너무 탁한 사람은 암이 발생하기 쉽다. 요컨대 질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유전적, 체질적으로 타고난 강하고 약한 부분에 평소의 습관이 덧대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활습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발병 원인과 진행 과정도 비슷하다. 그러니 고혈압이 있을 때는 당뇨병이 겹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만이나 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유발인자가 작용해 발병한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점, 확실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더욱 악화되면 뇌, 심장, 신장 등의 주요 장기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의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고혈압을 비롯한 질병들은 식습관, 운동습관, 흡연습관, 음주습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고혈압은 유전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작용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 과로, 과식과 폭식,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주변의 환경 요인부터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미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합병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활 습관과 질병의 관계에 표로 나타냈다 했는데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화면을 멈춰놓고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을까? 한국 고혈압 진료 지침서에 실린 연구 결과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고혈압 환자에게서 매우 유익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체중 감량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수축기 혈압이 5에서 20 정도 내려간다.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등을 함께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8에서 14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더불어 저염식으로 하루 염분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면 2에서 8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유산소 운동량을 늘리면 4에서 9 정도 혈압이 내려가고 술을 끊고 금연하면 2에서 4 정도 혈압을 내릴 수 있다. 이렇듯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다 보면 어느새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할 것이다. 혈압을 내리는 생활 습관, 또 혈압을 200 이상으로 올리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200 이상으로 올리는 생활 습관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이렇게 보세요. 극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운동, 과도한 성생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 급격한 온도 변화, 이 5가지가 혈압을 200 이상으로 올리는 생활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변비 있는 분들, 혈압약 먹으면서 변비가 있다, 이거는 식생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특히 변비가 있으면 혈압이 약을 드셔도 2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혈압을 내리는 생활 습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중 감량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수축기 혈압이 5에서 20 정도 내려간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4 정도 내려간다. 앞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네요. 하루 염분 섭취량 6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2에서 8 정도 내려간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량을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4에서 9 정도 내려간다. 술을 끊고 금연하면 수축기 혈압이 2에서 4 정도 내려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 내일은 이 부분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햇살이 찬란해요. 저도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보리수와 건이 생활 공간을 대청소하고 정리정돈을 다시 했어요. 그동안 있던 그 방식을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제 더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즐겁고 건강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리수 어딨니? 보리수야, 엄마 이제 다 읽었는데 빨리 저기 건이 삼촌 옆에 가서 보리수야
보리수는 제 발 밑에 있고요. 건이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네요. 휴식 준비 완료!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오늘 되세요. 건이 보리수도 안녕!